거짓말주의보 출간기념 이경아 작가 북토크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 책의 저자 이경아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경아 작가님이 정말 아름다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신 우리 박현수 김유 심사위원이자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이 거짓말주의보 따끈따끈해요.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네, 저희 나온 지 아직 거의 보름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입니다. 네, 신생아. 근데 제가 지금 인터넷 서점 들어가서 세일즈 포인트 봤더니 점수가 그래도 높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초반에 힘을 주셨습니까? 네,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어디서 그런 단어를 들었는지 초동이 중요하다면서 네, 열심히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지금 받고 있고요. 제목부터 거짓말주의보입니다. 이 거짓말주의보의 심사위원분들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벌써 1년 전에 심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책을 받고 다시 보니까 옛날에 이 원고가 이랬나? 뭐 이런 생각이 1년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저 두 분 한번 그 거짓말주의보 책으로 또 받아보니까 원고 그 파일과 종이로 봤을 때랑 또 다르죠? 어떠셨어요, 박현숙 작가님? 네, 우리가 그 원고를 보곤 생원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로 봤을 때는 사실 아무리 좋은 원고를 봐도 그게 어떤 이렇게 딱 오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책으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참 이 만드는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편집자나 디자이너가 또 어떻게 이걸 입히느냐에 따라서 또 책이 많이 달라지고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책이 왔을 때 읽어보고 와, 그게 이렇게 잘 쓴 글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고 와, 드디어 경쟁자 한 명이 또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글 볼 때 가장 내 글이 좋아 보일 때가 언제냐면 밤이에요. 한밤중에 술 먹고 딱 보면 명필이야. 야, 내가 이런 글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보면 내가 이런 글을 썼어? 이런 갑자기 이제 태도 전환이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 보셨죠? 그림 어떠셨어요? 김현재 작가의 그림. 네, 저는 사실 이제 편집자님께서 김현재 작가님께서 제 작품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부터 되게 기대가 컸는데 네. 사실 초안 스케치를 봤을 때만 해도 그냥 너무 좋다 정도였어요. 근데 채색본을 받은 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제 작품을 정말 잘 해석해 주시고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표지가 나온 날 또 한 번 눈물 찔끔 흘리면서 표지가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나온 책이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이게 또 여기 그 동화도 쓰시고 김유 작가님은 그림책도 하지만 동화도 많이 하잖아요. 이 원고에 그림이 탁 이렇게 입혀지는 순간 다른 책이 되잖아요. 김유 작가님 저기 본인이 편집자 생활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요. 네, 글쎄 거짓말주의보 처음 원고 봤을 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상작이 됐고 저희 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사실 작게 크게 다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만 뜨끔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그런 매력들이 느껴졌고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게 또 새로운 느낌으로 이제 다가왔어요. 저는 모든 작품에 이런 책에 다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길이 이렇게 한솔수부가 만나서 운명처럼 또 이제 이런 그림과 또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운명처럼 좀 엮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 맞춤하게 정말 예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책이 표지하고 우리가 제목이 반은 사실 먹고 들어가잖아요. 네, 이 디자인 정말 잘 나왔어요. 한솔수복 디자인 참 좋습니다. 편집도 훌륭하고요. 네. 네, 자, 이 두 분 심사위원이 지금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앞으로 불러야 된다는 걸 막 깔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분 앞으로 일단 나와서 대기해 주시고요. 편집자와 디자이너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 사이에 우리 저 이경아 작가님께 제2회 한솔수북 선생님 동화 공모전 대상 수상을 하셨는데 그때 우수상으로 박은하 작가의 별별 주스 가게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왔을 때 요 심사 결과를 전화로 이렇게 또 연락 받았죠.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네, 제가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 제가 이제 그때 모 베이커리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글을 쓰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받을 때는 생각보다 기쁘긴 했는데 덤덤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는 또 주책 없이 빵집에서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남편한테 일단은 제일 먼저 전화해서 됐다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네. 상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금은 그것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딱히 이제 작업실이 없이 그 카페나 작은 도서관 같은 데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커피들이 야금야금 저의 상금을 네, 가져갔네요. 커피값이 몇 백만 원. 네. 네. 네, 또 살다 보니까. 네. 네. 그 단골 카페에서 굉장히 좋아하셨겠습니다. 네. VIP입니다. 네. 자, 이제 옆에 이제 편집자와 디자이너 나와 계신데요. 잠깐 자기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솔수북 편집자 신경화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분 전까지 본인이 여기에 나올 줄 몰랐던 분입니다. 네. 옆에 분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솔수북 디자인팀의 추성수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일단 이 거짓말주의보의 김현재 작가의 그림을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원인 어디에 있나요? 김현재 작가님 그림이 되게 서정적이면서도 이 글이랑 되게 분위기가 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근데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서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네. 의뢰를 드렸는데 다행히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네, 작업하실 수 있게 됐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지금 인기 있는 작가고 대세 작가고. 네, 근데 저도 제 책을 어린이 친구들한테 선물했을 때 저는 이제 첫 작품이니까 저는 그냥 약간 뒷전이고 저 이 그림 작가 아는 작가예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제가 근데 되게 뿌듯했어요. 네. 나 유명한 분이 그림 그려줬어 라고. 네. 이것도 약간 운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역시 그 운이 7할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 편집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절한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는 작가들을 잘 알고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섭외를 하셨습니까? 전화로 한 방에? 우선 그림 의뢰서를 좀 잘 써가지고 메일로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받으세요. 연락은 이제 디자이너께서 드리는데 옆에 그러면 디자이너 분께 한번 네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메일로 연락을 드렸는데 애원하는 쪽으로?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 이제 컨택을 한 건 그 신경화 편집자님이 먼저 그 서치를 하셔서 이렇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몇몇 작가님 중에서 이제 같이 이제 찾아보다가 그 중에서 이 작가님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메일을 한번 드려봤는데 마침 또 흔쾌히 그 상 받은 수상작이라고 해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맡게 되셨고요. 네. 정말 그 섭외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유명 작가님하고 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늘 일정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한솔수북에서 우리 반 학생들이 쓴 동시집을 낸 적이 있는데 원고가 완성되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한솔수북 편집자분께서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네, 저기에 지금 대표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네, 요 동시집입니다. 요 동시집 원고가 완성되고 편집자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주희 작가님이 그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내년 몇 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알았다고 전화 끊고 이주희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사실 주희는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주희는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 이주희 맞냐라고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기다려야죠. 그러면서 1년을 기다려서 나온 작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동시도 그렇지만 동화는 반드시 일러스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호흡이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책을 보고 대상 수상작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디자인에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님 이거 어떻게 좀 더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이게?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상작이기 때문에 음. 뭐 다른 책보다는 좀 더 음. 일정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네. 어, 이 오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3회 제3회 한솔수북 선생님 동화 공모전 그 전에 나와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일정 압박이 있어요 이게. 네. 지금 그렇죠. 사실 그 수상작이 두 권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사실 음. 두 권 다 이렇게 일정이 비슷하게 섭외는 됐어요 그림 네. 작가님이. 근데 이제 하나가 조금 그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림이 조금 늦게 출발한 그런 경우라서 지금 안 나왔고요. 요건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열심히 연락을 드리는 덕분에 그래도 일정에 맞춰서 간신히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기 그 책 그전에 나왔던 책 좀 몇 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선생님 동화 공모전 수상작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좀 기적의 분실함이라고 1회 선생님 동화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고요. 네. 우수상 제1회 선생님 동화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2권입니다. 너의 베프가 되고 싶어 그리고 토마토 저기 소은주 선생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네, 선생님. 잠깐 오세요. 인사 한번 하셔야죠. 일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작가 송은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동화도 쓰시고요. 또 그 학교의 회복에 관한 책도 작년에 저 서희촉 이후에 내셔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작가십니다. 저기 제 1회 수상하고 나서 축하 많이 받으셨죠? 네, 그럼요. 엄청 많이 받았고 특히 어떻게 첫 작품을 이렇게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첫 책이 이렇게 게다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아까 그 그림 작가님 말씀하셨을 때 저는 모로 작가님 해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정말 출판사의 덕을 많이 본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후에도 계속 책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학교 교사 생활과 그다음에 이제 작가로서의 생활을 같이 하면 좋겠고 한솔수북의 원고를 많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만수산 드렁치처럼. 네. 이 얘기가 지금 뭐냐면요. 앞에 수상 소감을 하셨던 우리 송모 작가님께서 만수산 드렁치처럼 잘 얽혀가지고 책을 많이 내겠다라는 결의의 발언을 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듣고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말주의보 이야기 잠깐만 소개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책인가요? 네. 거짓말주의보는 11살 한유리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유리한테는 이제 뇌변변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어요. 유리는 동생을 좋아하지만은 동생 때문에 좋아하는 일도 포기해야 하고 친구들 간의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유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여름방학 날 유리가 다니는 수영학원에 지원이라는 아이가 새로 오게 돼요. 지원이랑 유리는 남동생이 있고 둘 다 수영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둘이 되게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유리는 지원이와 친구가 되고 싶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동생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짓말을 할 때마다 유리의 핸드폰이 울리게 되는데요. 그게 마치 자기의 거짓말을 경고하는 거짓말주의보 같아서 유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책이 초등학교 3, 4학년에 맞게 페이지로는 107쪽 여기 작가의 말까지 해서 됩니다. 굉장히 적정한 분량이고요. 근데 이 원고를 읽고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떤 추천에 글을 썼는지 한번 우리 김유 작가님, 박현숙 작가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유 작가님 뭐라고 추천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읽어요?
거짓말주의보가 울리는 순간들을 숨죽이며 따라가게 합니다. 조미료를 치지 않은 음식처럼 이야기 본연의 맛에 집중한 서술도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건강한 힘이 이 작품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또 수상자로 선정했고 또 이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예, 네. 이 추천의 글은요, 그 인쇄 직전에 거의 마무리된 상태의 파일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았고 이제 이렇게 추천의 변을 이렇게 보내면 뒷표지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박현숙 작가님. 네,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던 아이. 하지만 끝내는 자신의 길을 잘 찾아내는 건강한 아이의 모습이 참 예쁘다. 아이의 심리를 잘 그려낸 수작이다. 사실 동화를 쓰다 보면 그 아이의 심리를 잘 따라가고 그걸 그려내는 게 굉장히 힘드는데 이 작품은 그런 면에서 좀 뛰어났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뒤에 보면요. 추천자의 김유 동화 작가, 박현숙 동화 작가, 그리고 최고봉 그리고 길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이름으로 두 분은 설명이 되지만 저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긴 거고 원래 말 많으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야 역시 예. 자 김유 작가, 박현숙 작가의 심사를 받고 이렇게 탁 수상을 했어요. 왜 최봉공 작가님 아니 뭐 저는 뭐 그냥 어떤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저는 근데 그거 표지 나왔을 때 이제 이 심사평을 다시 봤는데요. 너무 제 글을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책을 썼단 말이야, 막 이런 네, 거죠.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자녀나 뭐 혹시 주변이나 뭐 이렇게 그 같이 글 공부한 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어요? 당연히 보여드리고 당연히 구매 요청을 네. 했죠. 네. 뭐라 그러나요, 이 책 읽고서? 그림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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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이 대박이 나면 이건 디자이너분과 편집자분에게 네. 공을로. 예. 자, 우리 송은유 선생님은 그 뭐라 그러나요, 주변 사람들이 책 보고? 제 책이요? 네네. 예. 제 책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너무 예쁘다고 네. 선물하기도 너무 좋다고 네. 네, 그래서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네, 제목이 근데 일단 정말 그 아까 김유 작가, 박현숙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이 책을 일단 펼쳐야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알잖아요. 그 펼칠 때 표지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떠셨어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마토가 네. 이것만 딱 봐서는 뭔가 특이한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그림이 일단 예뻐서 호기심을 많이 줬던 것 같고 또 어쨌든 그림이 예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읽어서 마지막에 제목의 의미까지 이렇게 통하니까 많이 좋아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 거짓말주의보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삐삐삐삐삐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농담이고 되게 읽고 싶은 제목이잖아요. 도대체 왜 거짓말주의보일까? 얘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인가? 요즘에 보이스피싱처럼 보이스피싱 주의보인 뭐 하여튼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달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독자들이 질문한 게 있어요. 사전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거짓말주의보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어디서 착안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거짓말주의보 자체는 제가 이번에 그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원고 파일을 쭉 훑어보니까 이 원고를 제일 처음 썼던 때가 23년도 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직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고 제가 아이를 코로나가 한창일 때 낳아서 코로나 베이비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 안전 문자에 제가 되게 예민했었어요. 막 울리는 것처럼 환청이 들릴 정도로 예민했는데 그때 그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거짓말할 때마다 알람이 울리는 설정을 넣어서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네, 재밌는 설정인데 또 코로나 하면 또 토마토죠. 또 그죠? 네, 코로나는 또 네, 맞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토마토 처음에 제가 썼을 때도 한창 코로나여가지고 이야기의 시작이 저희 반 아이가 좋아하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맨날 마스크만 쓰는 모습만 보다가
1년 만에 이제 급식을 학교에서 재개를 하게 됐는데 급식을 4월에 먹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의 마스크 벗은 모습을 처음 보고 난 이제 결혼은 못 하겠다.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썼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끝난 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코로나의 이 시대의 그 영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요거는 좀 작가보단 교사로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왜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정말 다양하긴 한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거짓말을 크고 작건하게 사는 사람으로서 뭔가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약간 속아주는 척 하면서 약간 둘러서 얘가 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할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는 것 같아요. 유리도 사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둘러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옆에 박현숙 작가님 많은 어린이 청소년을 만났고 작가로도 만나고 있고 지금 자 우리도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거짓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절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수시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그렇죠. 자꾸 우리 하면서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저 거짓말 안 해요. 이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시다니. 네. 요즘에는 입에 침 안 바르고 해요. 네. 사실 거짓말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보면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사실 어른이 입장에서도 사실 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을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시니까 뭐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 한 번씩 강연 가서 보면 얘네들이 지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로 다른 사람을 또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걸 또 되게 즐거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아주는 척하면 막 너무 행복해요, 애가. 그래서 아이들은 또 그런 면에서도 또 거짓말, 좀 저학년들은 그런 면에서 또 거짓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동화를 한번 이제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이제 동화를 앞으로 계속 쓰실 거잖아면은 과연 이게 착한 동화로 마무리를 할 것이냐, 순한 맛. 착한 맛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반전을 줄 거냐. 여기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착한 동화를 쓰려면 그 아이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어떤 훈계라든가 이런 걸 듣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로 하는데, 보통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동화도 그렇게 풀어내기가 제일 쉽거든요. 근데 가장 좀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보다는 좀 바람직하고 동화로서의 매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누군가 뭐 어른들의 어떠한 훈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그걸 깨우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동화 작가가 그 거짓말을 작품으로 써낼 때는 뭔가 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된다. 전 거짓말하면 그런 거 생각나는데, 최고봉 선생님이 거짓말하면 우리는 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게 먼저 생각나요. 이쪽으로 옮길까요? 네, 좋아요. 네, 김유 작가는 겉보만보 시리즈를 비롯해서 한국 그 동화계의 이 교본,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을 쓰고 계시잖아요. 성장이라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그 거짓말, 일단 본인은 거짓말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요? 그죠? 아니요, 해요. 네. 거짓말 착하게 생겼어요, 저? 네. 네, 거짓말 하게 되죠. 근데 작가는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어린이 친구들 만났을 때 그런 자리에서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작가는 거짓말을 해요. 근데 남들을 괴롭히는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생활에서도 남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 자신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거짓말, 그런 것들이, 그런 상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거짓말을 아주 감쪽같이 잘하는, 티 안 나게, 거짓말인 거 티 안 나게 하는 작가가 정말 좋은 작품을 쓰는 거고 재밌는 동화가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대단한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어요. 아, 대단한 거짓말쟁이. 자, 옆에 편집자님. 네, 자, 많은 작가님들의 원고를 만나고 있잖아요. 예. 어때요? 그럴 듯한 거짓말들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떨 때 힘들어요? 작가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짓말이라는 소재를 다룰 수 있는데 네. 그걸 정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완성도나 재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골라내려고 노력하죠. 네, 자, 그러면 편집자 입장에서 여기 수상작들 말고 많은 투고가 들어오잖아요. 네. 어떤 작품을 픽합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는 네, 그런 원고를 골라야 되는데요. 네. 저희 이제 이 심사할 때도 뭐 재미랑 또 그 대상 연령에 맞는 동화, 적합성. 네, 예. 그리고 주제, 네. 진짜 뭐 비슷한 주제라도 정말 독특하게 다루면 또 다른 동화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네,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고르게 되는 거예요. 자, 투고를 하면은 솔직히 투고를 하면은 100편 중에 몇 편 정도가 이렇게 채택됩니까? 정말 한 달에도 굉장히 많은 투고 원고들이 네.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검토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100편 중에서 정말 한두 편. 네, 거짓말 안 하시네요, 다행히. 네. 네. 이 투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투고로 진짜 채택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바늘구멍. 네. 예. 네. 공모전에 많이 응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육아휴직 4년 차여서 사실 근래 교육 네. 방향에 네.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이 거짓말주의보 원고를 쓰면서 유준이는 모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초임 시절에 뇌변변 장애 아이를 직접 맡으면서 되게 인상 깊던 일이 많아서 이 친구를 언젠가 동화에서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초임 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사실 저희가 살면서 그런 중증 장애를 만날 일이 흔치가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친구는 혼자서 밥을 먹지도 못해서 늘 보조 선생님이 같이 있으면서 모든 걸 도와주는 정도의 장애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 친구를 어떻게 보면 약간 유리 장식품 다루듯이 되게 조심조심 대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특수반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말하시기를 선생님 그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도 너무 특별하게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잘하면은 칭찬해주시고 다른 아이들처럼 대해주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 실천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활동을 하면은 사실 교실이 좀 시끌시끌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평소에는 잘 지내는데 좀 시끌시끌하면은 소리를 질러요. 아마 소리에 예민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그런 모습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한번 배운 걸 실천해보자 하는 마음에 땡땡아 우리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최고봉 선생님. 네, 이 질문자의 의도를 지금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게 모범 답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이가 좀 처음에는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그런 것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는 사실 그냥 계속 익숙해지지 않긴 하더라고요. 아. 계속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네, 제가 이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못 파악했네. 기출 변형 문제여서 그랬는데 저희가 근데 좀 흥미로웠던 점은 그 모습을 본 저희 반 애들이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 저보다도 먼저 야 누구야 수업 시간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뭐 밥 먹다가 뭘 흘리면은 아유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지 하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저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은 애들도 그 아이를 우리 반 아이라고 인식하니까 네가 우리 반이라면은 규칙을 지켜야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 이해 교육도 특별한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서 같이 배워가고 이해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그 아이를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스가 있어도 모티브가 있어도 이야기로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저 일기도 아니고. 자, 어디서 글 쓰는 그런 그 훈련을 했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도서관에 열심히 가서 맨날 나 혼자 공부해서 썼다. 또는 뭐 어디서 공부를 하셨나요? 글쓰기 공부. 네, 저는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동아를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동아리가 있어서 계속 읽다가 이제 네, 휴직을 하게 되면서 조금 그 한겨레 동아 작가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약간 제가 좀 팬심이 있는 작가님이 강연을 나오는 터라서 네. 약간 그 작가님을 만나서 사인을 받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그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이제 강연이 끝나고 후속 모임을 하게 됐는데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 모임을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의지가 되게 확고해서 글을 안 쓸 거면은 우리 모임에 남을 수 없다라는 조건이 되게 명확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모임에 어떻게든 들러붙고 싶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저찌 글을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쓴 이 거짓말주의보 원고가 재미있는데 이번에 한솔수북에서 공모전을 하는데 선생님들만 뽑으니까 그것도 3명이나 뽑으니까 잘하면 될 거야 라고 누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런 그 혼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모임에서 또는 뭐 작가 교실 같은 데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뭐 박현숙 작가님이 글 시작할 때는 그런 작가 교실 이런 건 별로 없었죠. 저는 진짜 그냥 제가 직업이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였으면 더 멋진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자원이 되게 그죠 풍부하잖아요. 근데 저는 작가가 되기 전에 학원을 2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학원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영악해서 학교에서는 그래도 지켜야 될 거 지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싫어하는 학교 가서 엄마가 뭐 하지 마 하면은 애들은 학교에서는 지키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이 있어 아이들은.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걸 지키거든요. 근데 학원에를 오면 여기는 돈 주고 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왜냐면 엄마도 마음대로 하거든요. 학원에 오면은 학교에 가서 엄마는 그래도 지킬 거 지키고 우리 그때만 해도 그죠? 그랬는데 엄마들도 학원에 오면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학원에 오면은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의 머리 끝부터 발톱까지 아이들 모든 걸 다 보고서 23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에 대해서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원 했던 23년대 그거를 지금까지 그냥 긁어먹고 곶감 빼먹듯이 하나씩. 네. 빼먹고 네. 있는데 근데 사실 좀 전에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그 장애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좀 마음속으로 탁 와닿았던 게 이게 참 교육의 참 중요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저건 정말 새삼스럽게 저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장애인 하면 사실 가까이 가기도 좀 꺼려하고 또 그들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렇게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을 가엽게 봐야 되나 막 가엽게 봐야 되고 뭔가 막 어떻게 해줘야 되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큰 상처를 입을 것 같고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러한 어떤 존재들이었는데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다름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렇죠. 우리는 달라도 우리는 같이 똑같은 존재라는 걸 가르치고 이러한 교육이 이렇게 현장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예쁜 동화도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되게 여기 앉아 계신 그 선생님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네요. 제가 대학생 때 서울 시내에 저상 버스가 거의 없어가지고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지를 못했어요. 아예 휠체어를 갖고 탈 수 있는 버스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저상 버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좀 지났는데 그렇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자, 김유 작가님 어디서 글을 쓰셨어요? 예, 김유 작가님 참고로 김유 작가님도 굉장히 동안이시지만 좀 연식이 되셨습니다. 이제
네, 예,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옛날 얘기 할 거예요. 자, 시작할 때 어땠어요? 네, 시작이요? 네. 네. 그때는 글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었죠. 네. 어느 네, 같은 시대라서 네. 그죠? 네. 저는 우선은 동화를 제가 어릴 때 동화를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제 어떤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성인이 될 무렵에 동화책을 우연히 보면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네 그때 빠져들었어요 동화책들을. 그래서 어린이 시절에 읽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 더 지금의 제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그 아쉬움들을 동화책을 이제 성인이 되면서 어른이 되면서 읽고 제가 그 세계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어린이 시절에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 제 결핍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동화를 읽으면서 저는 치유를 받고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코스가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글쓰기를 더 좀 집중적으로 전공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뭐 학교를 갔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물론 자기가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계속 써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지치지 않고 써보는 건데 그렇게 써보면서 학교에서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글쓰기를 했거든요. 전공을 이제 글 쓰는 전공을 하면서 문예창작을 전공하면서 동화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뭐 비평도 쓰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네, 지치지 않고 계속 쓰면서 저희 언니가 이제 또 같이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언니는 시를 전공했고 지금은 동시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읽고 쓰고 하면서 가장 좋은 친구가 돼서 읽어주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지냈고요. 언니가 시인이다 보니까 시를 또 제가 좋아해요. 동화를 쓰고 있지만 시를 저는 모든 글쓰기의 기본은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를 많이 읽고 쓰면 네, 훨씬 더 풍성하고 뭔가 네, 그런 이야기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좀 팁이라면 팁이요. 네, 그래서 글쓰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 만나면 시 많이 읽으시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굉장히 비싼 지금 강의를 하셨어요. 자, 옆에 한번 주시죠. 저 우리 송 작가님. 예. 자, 어떻게 글쓰기를 공부하셨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감히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쓰다가 운 좋게 그렇게 투고로 책이 나왔는데 또 마침 제가 신규 첫 해 때 저희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동화 작가셔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제가 동화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께 배우고 같이 글 공부해준 친구들도 있고 해서 열심히 썼습니다. 예. 이게 교사는 초임 시절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학교 상담을 전공했는데 제 초임 교사 시절에 옆반 선생님이 학교 상담을 전공을 해서 진짜예요. 이게 맞아요. 중요하다니까. 네. 중요해요. 네. 이게 인생을 이렇게까지 좌우하게 될 줄이야. 네.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또 넘어갈 건데 거의 이제 북토크가 끝나갈 이제 자리에 앉으면 거의 끝나가요 원래. 자, 우리 다음 이야기 후배들이죠. 3회 당선 수상 작가들께 한번 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 한설수부 선생님 동화 공모전으로 이렇게 수상하고 책이 나왔는데 내년에 이제 이 자리에 아마 서게 될 두 분께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후배들이라고 하시기엔 제가 또 네,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이제 책이 작년 공모전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사실 한 6개월 동안은 출판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가지고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제가 거짓말쟁이처럼 수상하고 책이 나오는 거니? 막 그런 약간 나중엔 되게 다들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책이 정말 나오는 거지? 하고 물었는데 이제 6개월쯤 지나니까 편집자님께서 연락이 오시고 수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공모전 수상작이기도 하고 첫 번째 동화기도 하지만은 또 제 책이다 보니까 되게 애착이 있어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실례인데 수시로 수정 원고를 써가지고 편집자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민폐인데 그거를 다 받아주시고 또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북토크 준비하면서 원고 파일을 보니까 1차 수정 피드백, 1차 수정 피드백입니다. 2차 수정 피드백입니다. 막 그게 N차까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께서도 신경아 편집자님께는 죄송하지만은 마음껏 수정하셔서 네, 정말 그래도 저희가 또 교사다 보니까 저희 이름을 걸고 책을 내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거 내가 쓴 책이야 라고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을 내고 싶었고, 저희 또 한마음이기 때문에 네, 신경아 편집자님의 희생으로 저희가 좋은 책을 꼭 내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신경아 감사합니다. 편집자님 예, 이제 여기서 민폐를 끼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진짜 많이 왔어요? 어가 대표적인 거짓말 징후예요. 아시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시간 끌기 위한. 네, 자. 아니요, 전혀 민폐는 아니었고요. 네. 원래 그 책이란 게 정말 다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초고가 거의 그대로 책이 되는 경우는 없고, 정말 저도 피드백을 드리고 또 선생님께서 수정을 해오시면 서로 이제 방향을 맞춰가면서 좀 새롭게 이제 완성도가 점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많이 주셔도 네, 제가 열심히 보고 피드백 드릴 테니까 네, 걱정 마세요. 네, 이렇게 한 편의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 피와 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짜 이걸 기한 내에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님은 밤을 또 새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 편집자님은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자, 디자이너님 실제 이거는 몇 번의 판을 막 이렇게 갈아엎고 막 이렇게 진행을 했나요? 네. 오, 나왔어요 지금. 네. 네. 갈아엎었다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초교를 이제 흘리고, 그러니까 흘린다는 표현을 저희는 쓰거든요. 텍스트 먼저 일단 그 조판을 합니다. 일단 그림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만 먼저 쭉 준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부에 전달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정 들어가면서 작가분하고 이제 그 글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그림 작가분한테 그 글을 드리면 이제 면이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느 지점에 어떤 그림을 넣을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스케치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받고 이제 앉혀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논의가 이제 깊이 이루어지고 면이 어느 정도 나올지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갈아엎는 작업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림도 뭐 여러 차례 이제 넣을까 말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저기 그림책도 하시죠, 디자인? 예. 어때요? 그 동화와 그림책의 에너지 어떤 게 더 힘드나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제 그림이 풀로 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면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림의 앵글이나 어떤 방향, 흐름상에서 어떤 이 장면이 좋을지, 뭐 다르게 보는 장면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체크하면서 조정해가는 그런 것들이 크고요. 근데 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이 꽤 많잖아요. 그림은 이제 중간 중간에 뭐 대부분의 펼침면에 뭐 작은 컷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 저학년 동화들은 그래도 이게 글과 그림의 위치가 어느 정도 매치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살짝 뒤에 있을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글을 계속 수정한다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그 위치에서 약간 이렇게 멀어지거나 땡겨지거나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것들이 사실 좀 일이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계속 조율하면서 맞춰 나가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죠. 네, 이렇게 편집자와 디자이너의 또 노고와 함께 이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내년 북토크에 또 오실 두 분을 한번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상 네 제3회 한솔수북 동아공모전 수상 작가 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죠. 원옥진 작가님 그리고 송광용 작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상한 옷장으로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한 원옥진입니다. 예, 저는 체육소녀 유채화라는 작품으로 우수상을 받은 송광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수상하고 책을 나오는 과정을 이제 들으셨잖아요. 네, 한 1년 동안 고생을 하겠구나. 몇 개월 내에 막 뚝딱 뭐 이거 수상했다고 막 3개월, 6개월 내에 책 나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 네, 네. 또 하나는 책 나오면 또 이렇게 북토크 해야 되는구나. 네, 자신 있으시죠?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정말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지난한 어떤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1년 후에 제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책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제 책도 이렇게 이제 놓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아주 큽니다. 네. 어떻게 책 멋있죠, 이 책.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저도 부러워요. 이거 저기 한솔수북에서 너무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 예. 네. 다른 책들도 좋지만 요번 거 굉장히 지금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네, 송광용 선생님. 예, 저는 북토크를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자리에 와서 본 거는 좀 처음인데요. 굉장히 북토크가 이렇게 즉흥적인 대본이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네. 대본이 없어요 지금. 네. 상황이 많다는 거를 처음 알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옥진 선생님께서는 기대와 뭐 설렘이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걱정이 많이 커졌습니다. 내년에 과연 네.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사회자분의 역량이 굉장히 북토크에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 저도 1년 동안 이제 한번 책 출간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이제 그 선생님 이경아 선생님처럼 1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좀 쌓아서 내년에 또 많이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거짓말주의보 출간기념 북토크를 마무리할 건데요. 이경아 작가님 앞으로 또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글 열심히 써서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혹시 마지막이니까 제 거짓말주의보를 쓰면서 꼭 하고 싶던 얘기가 있어서 그걸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거짓말주의보를 쓰면서 작품의 배경이 사실 8월 여름 방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8월 하면은 장마가 다 개고 파란 하늘에 쨍쨍한 날씨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제 작품 속에서는 줄곧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유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었어요. 유리가 이제 겉으로는 늘 괜찮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서는 꺼내지 못한 감정들이 주룩주룩 계속 비가 되고 내리고 있어서 이야기 속 날씨도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유리와 비슷한 마음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네, 죄송합니다. 네, 제 주변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담아놓고만 살면은 나중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웃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담아두고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담아두지만 말고 뭐든지 한번 해보라고. 대신 시작하면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제2회 한솔수북 선생님 동아공모전 대상 수상작 거짓말주의보 출간기념 북토크를 마무리할 건데요. 앞으로 출발부터 이렇게 아주 좋은 심지어 선인세와 별도의 상금이 있는 네 저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야 그래서 이런 큰 상을 받고
출발을 한 이경아 작가님,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빨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작품 나오고 전국 투어 강연을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경아 작가님 북토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